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장교 기숙사 8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8부.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방안이 조금 덥다는 생각에 지석이는 장교 기숙사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니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하늘에는 달이 형광등처럼 박혀 있었다.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하얀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후 지석이는 장교기숙사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2층 구석방에서 나는 소음이 지석이의 귀에 들려왔다. 군의관의 목소리였다. 그때서야 지석이는 군의관도 장교 기숙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끝방인 210호실이었다. 군의관님 계세요? 지석이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누구세요? 군의관이 문을 살며시 열었다. 운동복 바지에 러닝 셔츠를 입은 복장이었다. 네, 정소희입니다. 군의관님 뭐하시나 궁금해서요. 지석이의 모습에 군의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했다. 지석이 생각과 달리 반가워하는 군의관의 모습에 지석이는 저절로 미소가 얼굴에 그려졌다. 어서 들어와요. 마침 잘 됐네. 한잔하고 있었는데 들어와요. 네, 그럼 실례 좀 할게요. 너무나 반기는 군의관의 모습에서 지석이는 고향 선배 집에 놀러온 느낌이었다. 지석이가 방 안에 들어가니 묘령의 여인이 있었다. 지석이는 뜻밖의 여성에 괜히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다. 괜히 와서 둘만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괜찮아요. 여기는 제 애인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장기가 짙은 여성이었다.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하얀 다리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더욱 하얗게 보였다. 아무리 장교 기숙사라지만 군 시설 안에서 여성을 본다는 것이 지석이는 믿기지가 않았다. 군에서는 치마만 입어도 여성이 예뻐 보인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다. 지석이의 눈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 그리고 군의관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이렇게 먼 데까지 면회를 오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 군의관의 모습이 진정 슈퍼갑의 모습이었다. 한잔해요. 군의관은 자신의 잔을 비우고 지석이에게 건넸다. 지석이가 잔을 받자마자 군의관은 소주를 따라주었다. 선배들하고 마실 때는 긴장도 하고 해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게 소주를 마셨는데 오늘은 소주의 쓴맛이 머리를 흔들어댔다. 식탁 위는 머릿고기가 지석의 눈에 들어왔다. 다소 즐겨 먹지 않는 안주였다. 지석이는 안주에서 군의관의 평범하지 않는 면을 볼 수 있었다. 요즘 장교들끼리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군의관의 말에 지석이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제가 군의관이지만 대대의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출신 간의 알력과 갈등에 대해서도 잘 알지요. 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겠지요. 군의관의 부처님 같은 말에 지석이는 수긍을 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될 문제인데 사람들은 때론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든다는 것을. 누구나 자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겠지요. 정서희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군의관이 계속 말을 이어서 이야기를 했다. 그 말에 지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러저러한 생각을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에는 문제가 많다. 문제는 해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기 전에 문제에 대한 해결점만 있다면 뭐가 두려울까. 지석이는 1시간여 동안 군의관과 술잔을 기울인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마음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군의관의 사생활을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가 않았다. 술기운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해서 지석이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잠을 자는데 밖에서 나는 소음에 눈이 떠졌다. 이중희 목소리가 너무나도 뚜렷이 들렸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인가 지석이가 방을 나가니 이중희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옆방에 있던 상수도 그 소리에 나왔다. 이중희 방에 무슨 일 있나 봐. 지석이가 이중희 방 밖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상수에게 말을 했다. 그러게 어떻게 하지? 남의 방이라 지석이도 상수도 함부로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남의 일이라 특히 이중의 일이라 괜한 신경을 쓰기가 싫었다. 그때 이중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지석이는 반사적으로 이중이 방을 열었다. 안에는 이중이와 같은 소대 선임하사와 다른 소대 하사가 있었다. 언뜻 보기에 술을 거하게 한 분위기였다. 술에 절은 이중이가 만취한 하사관들에게 맡고 있는 것이었다. 무차별적인 주목세례를 이중이는 양손으로 간신히 맡고 있었다. 지석이가 접근하려고 하자 상수가 지석이 손을 잡았다. 상수의 눈빛에서 지석이는 상수의 마음을 읽었다. 지석이도 이중이가 맞는 모습에 뭔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야, 이 XX다. 뭐 하는 거야? 지석이는 이중이를 때리고 있는 선임하사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그러자 선임하사가 옆에서 나뒹굴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하사도 주먹으로 얼굴을 가리었다. 그들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지석이의 주먹과 발길질에 낙엽처럼 떨어졌다. 이중이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면서 지석이를 쳐다보았다. 괜찮으세요? 지석이는 이중이를 바라보면서 말을 했다. 이중이는 뜻밖의 지석이의 출현에 놀랐고 자기를 도와준 지석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눈치였다. 이중이님, 우리 사이에는 선이 그어져 있지만 장교와 하사관 사이에는 벽이 있어요. 감히 하사관이 장교에게 하극상하는 것은 정말 못 봐주겠어요. 제가 이중인 좋아서 이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 XX들의 행동이 X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요. 이중인은 지석이의 말에 눈만 말똥말똥거리면서 듣고 있었다. 야, 이 XX 빨리 안 꺼져? 지석이는 선임하사와 하사를 향해 소리 질렀다. 그러자 두 하사관은 방을 비틀거리면서 나갔다. 나가는 모습을 지석이는 물끄러미 쳐다만 보았다. 하사관들이 나가자 지석이와 상술은 이중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나왔다. 지석아, 왜 도와준 거야? 그냥 놔주지. 상수야,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놈의 XX들, 우리 장교를 뭘로 보고? 상수는 지석이의 말에 수긍을 하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상수야, 군대가 왜 이마에 꿀이냐? 사회보다 더 못하네. 지석이는 실망하는 표정으로 상수를 쳐다봤다. 그냥 우리 잠이나 자러 가자. 그래, 잘 자라 상수야. 장교 기숙사의 토요일은 한바탕 폭풍이 부는 것 같았다. 이제 그 폭풍이 잠시 쉬는 듯 하였다. 어둠이 점점 창밖을 점령하고 있었다. 부대 밖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간혹 가로등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지석이의 첫 번째 주말은 그렇게 물러가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이 되었다. 너무나도 장교 기숙사는 조용했다. 기숙사에서 바라보는 부대도 일요일이라 그런지 침묵에 빠져 있었다. 아침마다 들리던 전차의 시동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다. 그래도 간부 식당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석이와 동기들은 늦잠을 자고 나서 식당으로 모여들었다. 식당에는 이중이와 박소희가 있었다. 그들은 지석이와 동기들이 들어오자 실컷 쳐다보았다. 박소희가 영수를 보자 가볍게 목례를 했다. 영수야, 박소희가 너희한테 인사한 거니? 지석이는 박소희의 행동이 이상해서 영수에게 물어봤다. 맞다. 박소희 걔가 내게 인사하는 거다. 아니 너에게 왜 인사해? 지석이의 궁금증이 폭발했다. 인사할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럴까? 다른 동기들도 궁금한지 영수의 입을 쳐다보았다. 박소희가 알고 보니 내 동생의 친구 아이가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은 것 같았었는데 그래 세상 참 좁다. 지석이는 영수와 박소희 관계에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석이와 동기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를 먼저 마친 이중희와 박소희가 지석이 쪽으로 걸어왔다. 정소희,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뜻밖의 이중희 사과에 지석이 놀라서 이중희를 계속 쳐다봤다. 어제 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중희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놈 이렇게 심해서 그런 겁니다. 지석이는 애써 변명 아닌 변명을 하였다. 이중희는 쑥스러운 듯 말을 마치자마자 식당 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박소희는 지석이와 동기들에게 목례를 하였다. 지석이와 동기들은 박소희 인사에 어쩔 줄 몰라서 따라서 목례를 하였다. 지석이는 이중희의 행동에 고마웠다. 고마운 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고마워할 줄 아는 그의 행동이 고마웠다. 그나저나 오늘 저녁 어떻게 하냐? 상수가 지석이를 쳐다보면서 말을 했다. 뭐 어쩌긴 다 끝난 거지. 지석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일주일 동안 지석이를 괴롭혔던 일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듯하였다.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했는데 뜻밖의 잘 해결이 되어서 좋았다. 세상은 참 좁은 것 같았다. 영수와 박소희의 관계에서 지석이는 느낄 수가 있었다. 출신이고 뭐고 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조그만 상대방을 이해하면 군대도 참 조직인데 그 조금의 배려가 없는 것 같았다.
다른 데서 만났으면 모두 다 형, 동생 하면서 지낼 텐데 군대란 조직에서 계급과 출신이라는 명찰을 달면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색안경을 끼는 것 같다. 그렇게 안 가던 시간도 금방 가버렸다. 얼마 만인지 지석이는 단잠을 잤다. 아침에 들어오는 햇살도 너무나도 따뜻하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공기도 너무나도 상쾌했다. 아침에 간북식당은 오늘도 밥냄새와 국냄새가 지석이의 위장을 덮여주었다. 멀리 이중이가 들어왔다. 지석이를 바라보면서 가벼운 미소를 보여주었다. 지석이는 저절로 목례를 하였다. 알고 보면 다 착한 사마리아인인데 지석이는 중얼거렸다. 뒤따라 박소희가 들어왔다. 지석이와 동기들을 보고 목례를 한다. 지석이와 동기들은 그의 목례에 웃음으로 맞아준다. 세상은 둥근데 사람들은 둥글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멀리서 보면 사람들도 둥근데. 오늘도 지석이는 삼중대에 올라갔다. 정서희, 오늘 모두 일중대로 가야겠네. 오후에 일중대로 가도록 해. 네? 일중대 말입니까? 그래. 가서 군생활 잘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군대 생활이 된다. 지석이는 마음이 설렜다. 그리고 두렵기도 하였다. 또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세상은 어떨까? 지석이는 너무나도 궁금했다. 멀리 A사단 보병대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래 조그맣게 비석 하나가 보였다. 내 생명 전차와 함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장교 기숙사가 지석이의 눈에 처음 그날처럼 들어왔다. 네, 오늘은 장교 기숙사 8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